근데 이제 내가 궁합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구성이 좋은 사람 그런데 찾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. 자기가 나무가 너무 많아. 그럼 상대가 나무가 없다. 그럼 만나면 잘 사느냐? 아니요. 노. 근데 보편적으로 궁합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. 아니다.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에 관련된 글자가 관인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재가 되는 건데 그렇지. 그럼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주의 특징이 있을까요?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 복이 없는 건 남자 자기 본인의 성분이 강하면 여자는 나를 누르고 오는 게 남편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르고 가는 게 여자야. 그러니까 자기 성분이 많잖아.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으로 태어났어. 그럼 금의 성분이 많으면 그것도 안 좋아. 여자는 조그맣게 생겼는데 자기는 많은 거니까 여자를 이렇게 덮치는 식이 돼버리고 여자 남자 기운이 중립적인 구성 정도로 생기면 좋잖아. 오손도손 지내는 형태처럼 되니까. 근데 지가 확 덮치는 식으로 되면 걔가 약하다는 증거거든. 그럼 마음이 약하든 건강이 약하든 체질이 약하든 그지? 그러니까 자기가 동등한 동격적인 입장에 친구처럼 지내기에는 뭔가 균형이 잘 안 맞다는 뜻이지. 그래서 그걸 이제 군비쟁제라 그래가지고 남자 사주에 지 오행 성분이 너무 신강하면 여자가 약하지. 저절로 약하게 돼 있어. 자기 본인 성분이 많아도 여자를 덮치니까 별로 안 좋고 또 김수현이처럼 재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. 본인 성분이 많은 게 어떤 거예요? 금으로 태어나면 금이 많은 거. 그럼 자기는 화로 태어났잖아. 화가 많으면 그렇지. 한쪽 오행이 쏠려 있는 그렇지. 걸 말씀하시는 거죠? 철을 설명할 때는 본인이 많을 때 별로 좋지 않다. 남자에게는. 재가 아예 없는 남자도 있나요? 있어. 그 재가 또 너무 없으면 그 재를 차지하기가 좀 기회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? 그렇더라고. 있어도 잘 못 지니고 있는 형태? 걔가 잘 안 붙어 있는 형태? 뭐 그런 게 있고 또 없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도 되고 남편이 생겼으면 좀 애착을 가져야 되잖아.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잘해주고 네. 또 이렇게 애틋하게 대해주는 거. 친절하게 대해준다. 또 항상 끼고 지낸다든지. 그렇죠. 끼고 지내는 것도 길을 가는데 손을 잡는 것도 되지만 잠잘 때도 딱 끼고 자는 거. 또 항상 옆에 와도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는 거. 뭐 사람이 스치고 뭐 만지고 뽀뽀를 하고 이러는데도 거부 반응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잖아. 그렇죠. 체질적으로. 그런 게 이제 좀 약하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 그 배우자한테 잘 이게 전체적인 올인을 좀 잘 안 해.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이 그런 거지. 내가 이제 상담할 때도 관이 없거나 이러면 남편한테 전적으로 올인을 하지 않는다. 감정적인 것도 그렇게 말하면 맞다. 그럼 쟤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올인하지 않고 내 스스로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. 근데 아쉬워하기는 하는데 그 상대를 극진히 하지를 않는 거지. 근데 이제 내가 궁합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상대가 그 배우자가 앉아있는 구성이 좋은 사람 그런데 찾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. 결국 근데 내가 없는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겠네요. 보편적으로는 궁합을 설명할 때 대다수가 그렇게 설명을 해. 근데 이제 내가 이 세월 경험해 본 바로는 없는 걸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 본인의 사주 원국 구성 자체에서 배우자 자리가 좋게 앉아있는 사람의 사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. 아주 뭐 확실히. 오행을 뭐 채워준다, 뭐 쟤가 없으면 쟤를 채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걔 자신의 사주 자체에서 균형이 부조화가 약간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균형을 자기가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나무가 너무 많아. 그럼 상대가 나무가 없다. 그럼 만나면 잘 사느냐? 아니요. 노. 근데 보편적으로 궁합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. 아니다. 더 어렵네요. 더 어려워졌어. 더 어려워졌어.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인성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놓고 뭐 나무를 키우는 게 좋고 뭐 꽃을 좋아하고 아니요. 절대 아니거든요.
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보러 가자 해서 봤었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실 때 저도 뭐 불이 많고 남편도 막 불이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거 보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? 내가 이제 뭐 뭔가 불이 많으면 수가 있어서 서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여야지 좋은 거 아닌가?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상관이 크게 없었던 거네요. 애초에 그 구성 자체가 잘 이루어진 남편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, 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과하다 싶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균형을 잘 잡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해. 착각을 해. 근데 가서 어떻게 해보면 그 사람의 본능은 본능이야. 그걸 내가 어떻게 뭐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뭐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인간은 안 바뀌는 그 사람의 본질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. 사주 관심 많은 사람들은 나는 뭐 물이 많던데 뭐 나는 뭐 목이 많던데 뭐 이러지만 이런 걸로는 안 된다. 그런 거보다는 한 가지 또 찝어서 말을 또 해주자면,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비슷한 사람, 말하자면 이제 부동산 강의하는 데를 갔어. 거기는 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. 그러니까 그 원하는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잖아. 자, 테니스 치러 갔어. 나는 테니스 야외 운동을 좋아해. 실내 운동을 싫어해. 테니스 치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도 테니스를 잘 치는 거야. 그럼 어떻게? 원하는 코드가 맞잖아. 어떤 여자분은 욕실에 세수하고 이렇게 수건을 똑바로 걸어놔야 돼. 이거 틀어놓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. 네. 근데 그 남자는 똑바로 안 걸어놓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손 씻고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. 그게 매일이잖아.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. 매일. 근데 누가 보면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. 원래 대단하지 않은 일에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와.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아주 작은 거 같은데 그 작은 게 나하고 취향이 맞느냐, 그걸 관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. 오히려 그러면 사주 막 궁합이 맞다라는 걸 막 그런 오행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주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그런 작은 취향 아니면 습관 이런 게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갈등이 덜하다.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잘 맞는 사람. 그게 음식이든 운동이든 그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같은 거지. 그게 코드가 맞다는 게. 그렇지. 그래서 안 싸우는 사람 정말 내가 이제 유심히 관찰 많이 해봤거든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비슷하게 하는 이 사고방식, 그걸 관찰을 잘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합의점을 맞추기도 좋고, 어떤 의사소통이 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된다는 거지. 맞아요. 코드는 이 억지로 맞출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.